안녕하세요. 락토 약사의 건기식 다시 보기. 오늘은 멜라토닌에 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멜라토닌 많은 관심들이 있죠? 자, 그만큼 잠이 안 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수면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수면을 잘 오게 하는 음식, 또 수면을 방해하는 음식, 이런 것들을 좀 알아보고요. 멜라토닌을 과연 계속 무분별하게 먹어도 되는지에 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와우. 자, 좋은 수면은 건강에 필수라는 거 상식적으로 아시죠? 자, 잠자는 동안에 조용히 움직임이 없는 것 같지만 사실 자는 동안에 많은 것들이 일어납니다. 낮에 쌓인 뇌의 독소를 배출한다든가, 낮에 듣고 학습한 것을 뇌에 기억할 것인지 선별해서 저장하게 하는 그런 기능, 그 다음에 세균과 바이러스를 억제하는 면역 T세포를 높이는 그런 작용, 그다음에 뼈와 근육을 키우는, 성장시키는 그런 성장 호르몬을 분비시키고 망가진 세포를 이렇게 복구하는, 고치는 그러한 기능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포만감을 주는 렙틴 호르몬을 잘 분비하게 해서 비만을 억제하는 그런 아주 놀라운 그런 다양한 그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숙면을 못 취한다면 이와 같은 혜택을 모두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자, 옆에 그림은 잠이 들면서 30-40분 만에 깊은 잠, 즉 논렘 수면에 돌입하는 과정을 보여주고요.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눈동자가 움직인다는 그러한 렘 수면을 또 이렇게 맞이하는 그런 과정을 보여줍니다. 잠든 지 90분 만에 첫 렘 수면에 돌입하게 되는데요. 자는 동안에 이러한 주기를, 그러니까 논렘, 깊은 잠, 그 다음에 렘 수면, 이러한 주기를 한 4회에서 5회 정도 이렇게 반복을 합니다. 그리고 주기를 반복할수록 깊은 잠은 옅어지고 렘 수면의 길이가 처음에는 5분에다가 나중엔 10분, 20분, 네 번째나 다섯 번째에서는 1시간 정도까지 이렇게 점점 렘 수면의 시간이 길어집니다. 그러다가 이제 깨게 되는 것이죠. 깊은 잠을 자는 동안에는 혈압이 떨어지고 호흡이 좀 느려지는데요. 그때 성장 호르몬이 분비돼서 뼈와 근육을 튼튼하게 하고요. 망가진 세포를 수리합니다. 반면에 렘 수면은 육체가 아닌 정신 건강에 도움을 주는데요. 깬 상태와 비슷한 수준으로 뇌를 활성화시키게 됩니다. 낮에 들은 내용을 정리해서 기억하고 기분과 감정을 정리하는 그러한 시간이죠. 꿈을 꾸는 단계도 바로 렘 수면입니다. 이 렘 수면과 깊은 잠, 이 둘은 모두 제각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이 두 과정을 모두 다 잘 거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잠이 잘 안 온다고 술을 드시는 분들 있죠? 알코올의 이완작용으로 깊은 잠으로는 빨리 진입하게 할 수 있습니다. 보통 30-40분 만에 깊은 잠에 빠져드는데 술을 먹게 되면 더 짧게 한 20분 만에도 진입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렘 수면으로의 터닝을 느리게 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두 가지 수면이 모두 다 중요하다고 했죠? 감정 정지를 잘 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잠자는 동안에 알코올이 분해되면 그동안 못 잤던 렘 수면을 몰아서 자려고 하는 렘 수면 반동 현상이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 렘 수면이 아주 길어져서 더 일찍 깰 수도 있고요. 수면 패턴에 불균형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좋은 숙면을 취하기가 힘들어지는 것이죠. 오히려 알코올은 소변을 자꾸 마렵게 하고요. 코골이를 생기게 하고 무호흡증을 또 오게 해서 결국은 숙면에 방해가 되는 그러한 음식입니다. 자, 또 다른 수면을 방해하는 음식으로는 대표적인 게 커피의 카페인이 있죠. 카페인의 반감기는 6시간입니다. 즉 오후 4시에 만약에 커피를 먹는다면 6시간 후인 밤 10시에 섭취한 카페인의 양의 절반이 남습니다. 그래서 수면에 방해를 주는데요. 이 잠자고 싶은 욕구는 뇌에 아데노신이라고 하는 물질이 계속 누적이 돼서 밤 11시나 이때쯤에 최절정으로 이루면서 그때 이제 잠을 자게 되는데 이 카페인이 아데노신이 뇌에 축적되는 것을 막게 되면서 잠자고 싶은 욕구를 없애게 하는 그러한 작용을 합니다. 밤에 야식이나 소화 안 되는 음식 섭취도 숙면을 방해하죠.
소화불량을 일으키고요. 또 위산 역류를 또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자기 전 보통 3시간 전에는 음식이나 수분 섭취를 금하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일상화되어 있죠. 자, 반대로 잠을 잘 오게 하는 음식은 이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우유를 먹으면 잠이 잘 온다라고 하는 속설이 있죠? 자, 그런데 속설이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우유 한 컵에는 트립토판이라고 하는 물질이 한 120, 130ml 정도 들어있는데요. 이 트립토판이 세로토닌의 원료가 되고요. 낮에 햇빛을 받으면 비타민 D가 이렇게 많이 만들어지는데 이 비타민 D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세로토닌이 밤에 멜라토닌으로 전환이 됩니다. 바나나에도 트립토판은 있는데 우유만큼은 안 들어있는 것 같아요. 자, 낮에 햇빛을 많이 받아서 비타민 D를 높여서 세로토닌을 충분하게 만들어 놓는 게 더 중요하겠죠. 밤이 되면 그게 전부 다 멜라토닌으로 전환될 테니까요. 자, 눈에 빛이 들어오지 않는 밤이 되면 멜라토닌이 드디어 생성이 되는데요. 세로토닌은 멜라토닌을 만드는 원료로 사용이 됩니다. 자, 비타민 B6는 세로토닌을 멜라토닌으로 전환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그런 비타민이고요. 비타민 B8번으로 알려졌다가 체내에서 생성되는 것이 확인이 돼서 비타민 리스트에서는 빠졌지만 처음에 비타민으로 지정되었을 만큼 중요한 일을 하는 이 이노시톨이라는 물질도 수면과 안정을 취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이노시톨 하면 보통 여자들 배란과 임신에 도움을 줘서 여성들 전용 영양소다, 이렇게 잘 알려져 있죠. 자, 그런데 이 이노시톨은요, 많은 호르몬들의 감도를 높이는 근본적인 작용을 합니다. 성호르몬뿐만 아니라 인슐린, 갑상선, 이런 호르몬의 감도를 높여서요. 자, 인슐린 감도가 떨어진 게 인슐린 저항성이죠. 그 다음에 갑상선 기능 저하증, 이런 것들을 개선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영양소입니다. 자, 뇌에서는 가바라고 하는 신경 전달 물질의 분비를 촉진시켜서 수면 이완 작용을 하는데요. 처방전으로 받을 수 있는 수면제, 이런 것들의 많은 종류가 이 가바를 높이는 그런 작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통곡물이나 푸른잎 채소에 많이 들어있는 마그네슘도 이완 작용을 합니다. 마그네슘은 정신적인 이완뿐만 아니라 근육과 같은 육체의 이완 작용도 있어요. 그래서 근육 떨림, 즉 어깨 결림, 눈 떨림, 다리 쥐난데, 이런 것들에도 아주 많이 쓰이는 그러한 영양소죠. 자, 여기서 저는 직접 멜라토닌을 섭취하는 방법을 먼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자, 멜라토닌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으로는요, 타트 체리, 또 아몬드나 피스타치오와 같은 견과류, 또 구기자, 이러한 생약, 이런 데 많이 들어있는데요. 또 의약품으로는 서카딘 서방장이라고 해서요, 처방받는 그런 의약품이 있습니다. 멜라토닌은 원래 의사 처방에 의해서만 복용하는 호르몬제입니다. 자, 호르몬은 직접 먹으면 먹은 만큼 호르몬 수용체에 결합해서 작용하게 되기 때문에 모든 호르몬은 복용하는 용량과 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의사나 약사와 같은 전문가에 의해서 통제되어야 합니다. 자, 트립토판이나 비타민 D와 같은 호르몬의 원료나 생성을 촉진하는 그런 물질을 먹으면 체내에서 필요한 만큼 전환시키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직접 수용체에 결합하는 호르몬을 직접 먹어주게 되면 그 용량과 섭취, 복용 기간을 개인이 통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스트레스를 받아서 나오는 코티솔이라는 호르몬이 있는데요. 이 코티솔은 스트레스를 받은 만큼 분비되고요. 스트레스가 종료되면 또 소멸되는 그런 조절에 의해서 돌아갑니다. 하지만 코티솔을 약물로 먹으면, 즉 스테로이드를 복용하는 경우에는요, 그 용량과 기간이 통제되지 않으면 큰 부작용을 가져오게 합니다. 체내에서 만들어지는 것 외에 외부에서 장기간 공급되는 경우에 몸에서는 더 이상 만들 필요가 없네 라고 이렇게 판단하게 돼서요, 생산 능력을 낮추게 됩니다. 소위 내성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스테로이드를 먹다가 줄이면 큰 문제가 발생하는 그 이유입니다. 자, 멜라토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광고에서 많이 나온다고 내 몸 상태와 상관없이
광고 노출량에 비례해서 멜라토닌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음식을 계속 많이 먹게 되면 몸에서 멜라토닌을 스스로 만드는 능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특히 요즘은 알약이나 구강 패치 이런 걸로 농축돼서 많이 나오는데요. 타트 체리 주스와 같은 그런 주스 형태야 자꾸 먹으면 이제 물배가 차기 때문에 많이 못 먹지만 용량도 정해져 있지 않은 그런 농축된 알약 형태나 붙이는 패치 형태는 계속 먹고 붙일 수 있기 때문에 당장은 좀 잠이 좀 온다고 하지만 나중에는 용량을 줄이려고 하면 습관성이 생기는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초반 한두 번 정도만 드실 것을 권하고요. 직접 호르몬을 먹기보다는 이것을 만들게 해주는, 아까 말씀드렸죠. 이러한 전 단계를 활성화시키는 그러한 어떤 영양소라든가 방법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수면에 관해서 알아봤습니다. 광고에 의존하기보다는 정확한 의학적 사실에 근거해서 내 몸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분별한 멜라토닌 섭취는 나중에 큰 문제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전문의약품으로 규제되는 이유를 아셔야 합니다. 자, 락토약사의 건기식 다시 보기는 건강을 위한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채널 꼭 고정하세요.